NC밴드의 RDI 기법을 적용하게 된 국제적으로 문제적인 대결과 파손이 발생하는 요인이 보죠. 그리고 설비 관리 방법, 그리고 RDI의 수행 절차,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NC밴드 중에서 공정에 대한 RDI 그 중에서도 그 컨시퀀스 펠러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세계 공장에 대한 그 관리의 최초의 그 동기를 제가 간략하게 좀 후미하게 좀 만들어봤습니다. 첫 번째로는 늙고, 두 번째로는 병들고, 독자됐다 어떤 그랬었어요. 일반적으로 80년대에 그 소형 브랜드가 중심으로 연결되었고, 그 다음에 그 유지 관리 분야가 소홀했다는 그 다음에 그 중국이라든가 어떤 경쟁국가의 그 경쟁이 심하고 인해서 점점 더 고부 가치와 그리고 또 중생산 방식으로 세분화되고 있다는 그 논리에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실제로 소기업 플랜트 등에서 그 손상이 일어나는 주요 설비들은 이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위에 있는 파이핑이라든가 반응이라든가 어떤 드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그중에서 파이프가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공정들은 대부분 이 대상 설비가 그 프레셔라이즈드 된 설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런 그 소기업 플랜트에서 그 어떤 사고를 발생하는 요인, 사고 유발 요인을 그 몇 가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그 밑에 보신 바와 같이 엑스터널 디멘이라든가 비틀 스트레치라든가 하이 템퍼레처 하이드로겐 너트리라든가 하는 이런 그 원인. 근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그 시닝이라고 있습니다. 이런 원인, 그 시닝은 그 배관 두께가 점점 넓어지는 원인들에 의해서 그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고. 그중에서도 그 손상이 발생하는 유체에 대해서 대략하게 간략적으로 알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스팀 이 50%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티 플러스 워터라든가 가스라든가 케미컬이 들어있는 유체가 많이 차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. 그중에서 이제 그 이런 사고 발생을 하는 주요 그 손상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 그 이쪽에서 지금 앞에서 보신 것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걸로. 그렇다면 이런 그 복잡한 석유화 플랜트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석유화 플랜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아마 그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저희들에게나 어떤 공통적인 연구 과제이자 어떤 목표가 될 겁니다. 그중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제 주요 파손 메커니즘을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할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을 검사할 것인가 그리고 연간 몇 번이나 할 것인가 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공통적인 그 관리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런 그 네 가지 화두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역시나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RDI라는 메소드를 이용했고요. 유럽에서는 이메일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RDI라는 개념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RDI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. 첫 번째로 그 라이클리우드 페일러하고 컨시퀀스 페일러 두 개로 일단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. 근데 이 라이클리우드 페일러에 대한 약간 코믹하게 곡선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제가 제 밑에다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기존의 라이클리우드 페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확률이 높으면 그것이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는 파손 결과가 심하면 그것이 더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을 매트릭스 형태로 봤을 때는 어떤 확률, 사고가 일어났을 확률과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파손 피해 결과가 사고 보완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
이제 이 두 가지의 와 효과가 결국은 리스크라는 개념, 지금 RBI에서 했던 리스크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그 리스크의 단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첫 번째로 그 LOF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1/2로 되어 있고요. COF 같은 경우는 그 픽스퀘어로 되어 있거든요.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위 누출 부위에서 그 누출이 발생했을 때 연간 피해 범위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KGS RBI 수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가사명서에서도 맨 처음에 제기했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동의를 했는데 역시나 그 왼쪽에 그 라이클리우드 페일러하고 오른쪽에 그 컨시퀀스 페일러를 2개의 축으로 해서 그 KGS RBI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 스스로 개발했습니다. 그 왼쪽에 있는 그 LO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메카니컬 서비스하고 프로세스 서비스 그리고 테크니컬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요. 오른쪽에 그 파손 결과에는 그 이벤토리 그룹의 어떤 결정, 그리고 대표 물질 또는 그 초기 유치 상태라든가 금지 등급, 그 아이솔레이션 밸브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분석한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LOF와 그 COF의 그 매트릭스로 표현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 등급이 표현됩니다.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어떤 그 위험 등급에 따른 검사 주기를 결정하고 그걸 현장에 적용을 해서 그 결과가 반영이 되면 다시 그것을 피드백하는 이런 그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맨 처음에 그 COF를 결정한 그 아까 오른쪽에 COF 보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? 파손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맨 먼저 이벤토리 그룹 결정 과정이 나옵니다. 이벤토리 그룹의 기본적인 분류는 그 기본적으로 아이솔레이션 밸브 안에 들어있는 전체 유체가 모두 다 방출된다는 가정하에서 작성됩니다. 이거 이제 그 밑에 그 누출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고리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홀 사이즈라든가 그러니까 누출 포인트를 어느 정도 크기가 할 것인가, 그다음에 단 시간당 얼마나 많은 양, 또 이것이 X상으로 갈 것인가 B상으로 갈 것인가,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누출되었을 때 이게 상태가 어떤 될 것인가,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그 API에서는 그 홀 사이즈를 선택할 때 그 레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. 4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로 4분의 1인치까지, 그 다음에 2인치, 6인치, 8인치 홀 사이즈를 정하고 있고요. 그 중에서 이제 그 여기서부터 4분의 1인치까지는 4분의 1이라는 대표적인 그 크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6인치가 넘어가게 되면 그 최대 16인치까지. 누출 모델로는 그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토프하고 플럼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까 그 제가 오른쪽에서 라이클리우드 어나리시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아까 3가지 주요 팩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첫 번째가 이제 메카니컬 서비스고요, 그다음에 프로세스 서비스, 그다음에 테크니컬 모듈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메카니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밸브라든가 그 브랜치라든가 연결 라인이라든가 하는 그 이퀴먼트 쪽에 그 주로 보내되는 팩터고요. 그다음에 프로세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장치가 운전이 그 계획적인 운전이냐 아니면 그 우발적인 사태에서 발생하는 운전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테크니컬 모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식과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과밀이라든가 SCC라든가 그 보험수도 침투 생산 같은 이런 부분들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 제가 이번에 연구 타겟으로 잡은 NCC 플랜트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. 저는 이제 크루드 오일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리파이너리 공정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산된 다음에 중에서 그 납사를 이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해 공정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 납사 분해 공정 중에서 NCC 플랜트에서 현재 그 메인 공정이 네 군데 공정입니다. 첫 번째가 크래킹 히터 공정이고요. 킨치라든가 컴프레서, 그다음에 콘박스 이런 4가지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크래킹 히터 공정을 연구했습니다.
이해해서 고맙습니다. 여기서 그 크랭킹 히터 공정을 그 연구에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디자인 온도,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온도가 840도시고 운전 압력이 약 125kg/cm 스퀘어로서 다른 그 세 가지 공정보다도 훨씬 더 오퍼레이팅 되는 조건이 가혹하다. 다시 말하면 그 운전 조건이 가혹하기 때문에 결론도 더 좀 다른 공정하고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을 하고 이 스텝을 하기로 잡았습니다.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그 컨시퀀스 펠러에 대한 그 계산을 해본 결과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. 현재 그 파이널 플루이드 스테이트가 가스 상태일 때 그리고 리스크랭킹이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브레 공정이 시리한 공정이기 때문에 좀 그 하이한 공정에서 상대적으로 그 어떤 그 컨시퀀스가 높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체의 파이널 인출 상태에는 기세상 그러나 그 리스크랭킹은 그 다른 그 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미디엄이나 미디엄 하이 공정에서 여러 가지 그 리스크랭킹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. 지금 누출 속도와 누출 양에 대한 이용 분포를 살펴봤는데요.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그 약간 오른쪽으로 누출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누출되는 양이 많을수록 그 컨시퀀스가 높아가는 이런 그 NC 플랜트 전체 유형 분포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그 하이가 약 15%, 그 다음에 그 미디엄 하이가 39%로 나왔습니다. 아까 제가 그 LOF하고 COF를 그 두 개 그 축으로 해가지고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냈다는 이 그림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OF 따로 또 COF 따로 했을 때는 이게 그 위험 순위라든가 어떤 정도라든가 이것을 그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. 근데 이걸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그 색깔이 표시된 것 같이 그 순위라든가 등급 정도가 그 순위별로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브레로 공정에 대한 위험성을 살펴보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하이 그이 제가 맨 처음에 예측했던 것에 의하면 이 하이가 높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3%가 나왔습니다. 이 최종적으로 놀란 부분입니다. 그 브레로 공정의 위험 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%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? 그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까 그 왼쪽에서 라이클리우드 페일리어의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. 기계적인 조건,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테크니컬 모듈, 서피타 이런 그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그 기계적인 조건, 다시 말하면 크래킹 히터 공정이 상대적으로 나머지 브레 공정이라든가 압축 공정이라든가 어떤 그 폴박스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더 라인 연결수가 더 적더라. 그리고 열감기나 드럼 등의 그런 장치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. 그런 생각을 드렸습니다. 두 번째로 그 NC 플랜트에서 그 사이즈 크기를 누출되는 부분에 대한 사이즈 크기를 그 대형 기준인 그 사이즈로 가정했을 때 그 누출량이 증가할수록 누출 범위가 증가한다는 그 일반적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누출 속도가 빨라질 때 역시나 누출 속도가 빨라지고 누출량이 많을수록 역시 그 이용 범위가 오릅니다. 자, 다시 붙이겠습니다. 제가 설명드리거든요. 결론 나가다가 너무 일반적인 얘기 같아서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 알베르 안 해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정형적으로 좀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 일반적이라고 실제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에 대해서 당황스러웠었습니다. 이 자료를 작성할 때. 그런데 저희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
이런 일반적이고 아주 당연한 결과를 얻어낸다는 그런 생각이